자, 안녕하세요. 벌써 13주차 강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기말이 다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성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어떤 형태로 시험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사실 아주 특수한 우리가 그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냉정한 어떤 객관적이고 분별력 있는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보니 학교 측에서의 어떤 공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자, 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자 이러다가,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 학기의 수업을 쭉 그냥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험도 온라인상으로 치를 가능성이 99%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학교 블랙보드를 통해서 시험을 이제 치르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한 기술력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떠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제가 조금 더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 기간 동안에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한정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트를 낸다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 다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지를 통해서 출석을 체크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으로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할 수 있게끔 성적을 좀 다 모든 사람들 다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들 말고, 일단 이번 학기 동안에 이 식품위생학 비연구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식품위생학이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꼭 이 전공을 떠났어도 일상사에 있어 가지고도 식품위생학은 아주 중요한 어떤 부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교재를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알아야 될 것, 또 영양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위생학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는 이 교재에 있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또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위생관리라는 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재는 보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영양사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위생학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공장과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하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칼도마 이래 나오지만도 실제 제조 공장에서는 칼도마가 아닌 어떤 가열소치다, 또 아니면 원료의 배합이다, 컨베이어 벨트다, 또 어떤 포장 제품들이 나오면은 포장 공정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공중낙하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제품들의 어떤 안전상의 안전이 보장되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수업은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 보면은 식품 전처리 단계에서 위생관리잖아, 그죠? 그래서 식품을 영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전처리 단계, 식품을 이제 일단은 검수를 해가 입고를 하고 나면은 입고되는 상태에서 이 전처리를
하게 되겠죠. 가공 공정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그 전의 단계에서는 바로 재료를 다듬고 씻고 소독하고 썰고 해동하는 등의 조리 가공을 위한 준비 단계다. 조리 가공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식품 제조 가공을 위한 준비 단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적절한 해동이라든가 교차 오염, 장시간의 실험 방치, 불결한 개인 위생 등이 어떤 그 위생상의 해를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라든가 레시피 관리, 시간 및 온도 관리, 소독 과정이 위생상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헬스업 시스템을 설명을 할 적에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있죠. 그걸 설명할 적에도 실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작업의 일반적인 유의점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작업자의 개인위생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밖에서 오늘 우리가 출퇴근복이라든가 외출복이라든가 이런 걸 벗고 개인적인 어떤 위생복으로 갈아입는다든가 위생복, 위생화,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도 다 그 개인 수칙에 위생 수칙에 맞춰서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머리카락 관리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착용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는 인물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진한 화장을 한다든가, 속눈썹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식품 내로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레시피는 조리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식품의 두께라든가 크기, 지방 함량을 고려해서 또 전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처리 하기 전인 식품은 냉장을 해야 되겠고, 전처리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은 세척을 해야 되겠고, 또 세척하고 소독된 것을 사용을 하고,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기구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어류를 손질하는 거라든가, 육류를 한다든가, 야채든가, 과일인가, 가공식품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기구라든가 도구는 달리 구분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위생 관리에서 본다면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마, 칼, 고무장갑, 싱크대를 다음과 같이 분리해서 사용한다 이래놨죠. 그래서 도마 여기 보면 이건 가공식품 햄 같은 거고, 이거는 또 소고기 같은 건 붉은색, 생선은 푸른색, 야채는 배추 같은 거는 녹색,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치즈라든가 유제품 같은 경우 가공식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도마를 다 달리하고, 칼도 사실은 칼 자루 있죠. 손잡이 부분을 노란 색깔 한다든가 붉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색깔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다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용, 유제품용, 야채용, 생선용, 아니면 또 육류용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노란색은 가공식품용이라 한다면은 별도의 그 작업장 내부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의 도마는 여기 가공식품용이다, 붉은색 도마는 소고기용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식별 표시했다는 것을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리원이라든가 작업자들이 각각 혼돈되지 않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 분리 사용하는데, 칼도마 등의 기구나 용기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각각 전용의 것을 사용을 해라. 만약의 경우에 그 도마가 하나밖에 없는데 식재료를 여러 개 한다면은 채소류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씻고 육류를 사용하고, 또 씻고 난 다음에 어류를 사용하고, 또 세척하고 가금류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도마를 색깔별로 두고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 도마는 나무도마는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무도마는 흡습을 잘하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곰팡이가 잘 서식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나 일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칼에 흠집이 간다든가 회라든가 생선을 다듬기 위해서는 나무도마가 아주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세척 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그 도마 관리를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2시간 후에 뭐 알코올 분무를 한다. 하루에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자가염소산수에 넣어 놓는다. 담궈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기록을 해둬야지만 만약에 뭐 관청이라든가 뭐 보건소라든가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면은 관리하는 그런 장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재료를 씻고 절단하는 어떤 싱크대와 작업대는 채소용, 뭐 생선용 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딴 데서 발췌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무장갑도 마찬가지로 전처리용, 세척용, 조리용, 청소용으로가 구분해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색깔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척용하고 전처리용은 전처리실에다가 놔둬야 되겠죠. 조리용은 청결구역이 있는 청결구역 내에 붙이를 해야 되고, 청소용은 마찬가지로 별도로.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가지런히 똑같은 어떤 보관 장소에다 놔두면은 안 됩니다. 만약 그 대신에 이제 소독고라든가 이런 데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용기는 용도별로 구분하고 사용해서 식재료를 덮개를 덮어준다. 싱크대도 구분해서 사용을 해라. 식품을 취급하는 바닥은 바닥에서 60cm 이상에서 실시하고 바닥에 오염된 물이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전처리한 식재료와 전처리하진 식재료를 구분해서 보관을 해라. 이렇게 전부 구분 보관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거는 이제 재료의 안전한 해동법인데 이 전부 다 이제 안 되는 방법들입니다. 보면은 상온에서 해동하면 안 된다. 흐르는 물로 넘치면 안 된다. 물에 담궈서 침수하면 안 된다. 온수 해동하면 안 된다. 오븐 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되는 것은 냉장실에 넣어 가지고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해서 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수 해동이라 해가지고 흐르는 물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계속 가면서 그 제품 자체를 직접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닐이라든가 한번 밀봉한 다음에 유수 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수 해동은 또 더더욱 안 되겠죠. 여기서 해동 중이라는 그 팻말을 표시를 해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유수 해동인데 요 저수조에다가 싱크대에다 넣고 생선을 이렇게 딱 포장을 한번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 위에다가 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 유수 해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동 중이라고 표시를 꼭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동했는 요 싱크대는 다 씻고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세척을 한다든가 또 소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료 세척 및 소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재료를 씻고 쏘는 뭐 어떤 싱크대라든가 작업대는 채소용하고 생선용을 구분하게 되어져 있고 작업 중에 교차 오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육류는 핏물을 빼기 위해서 담가뒀던 물이 다른 식재료라든가 조리도구에 담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깨끗이 씻은 재료는 용기에 잘 담은 후에 밀봉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이제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재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본다면은 뭐 채소 세척이라든가 소독, 어패류 세척 이렇게 크게 나뉘어 보는데 채소의 세척이나 소독은 깨끗한 채소 전용의 싱크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생식용 채소는 세척 후에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된다. 염소계소 차염소산 나트륨 여러분들 잘 아는 락스라는 거 있죠. 락스가 바로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NaClO 이렇게 해서 이 발생기 산소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그 소독을 하게 되겠죠. 보통 500이나 1000ppm, ppm은 뭡니까? parts per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죠. 100만 분의 50이다, 100만 분의 10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 용액을 이제 그 하는 요 ppm을 맞추는 거는 또 요 맞추는 그 어떤
요 시약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거 담궈 보면은 여기 100ppm일 때의 그 페이퍼가 어떤 색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딱 나오는 어떤 그 페이퍼, 테스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거에다 보고는 이제 농도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오븐에 10분간 담궜다가 깨끗한 물로 헹구고, 이때 염소의 농도를 검사하는 간이 키트로서 염소 농도를 확인하는데, 키트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테스트 페이퍼 같은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우리 보통 뭐 pH 페이퍼 같은 거 재는 그런 거 비슷해요. 대부분의 학교 급식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효 염소가 100ppm의 용액에 10분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을 충분히 씻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이렇게 세척을 하고, 어패류와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이제 배를 이제 가르고 아가미 내장을 제거하고, 보통 아가미하고 내장에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하고 지방 함유량이 많은데, 이 아가미 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그 먹이 사슬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중급성 함량이 많아서 가능하면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깨끗한 물이나 소금물을 씻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 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조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제 이것도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했다가 바로 사용을 하고, 조개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물에 담궈서 해감 시킨다 그럽니까? 그래서 불순물 배출하게 하고, 세척 작업이 끝난 후에는 싱크대라든가 장갑, 손을 씻고 소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재료의 절단이라든가 분쇄는 이제 이것도 각각 이제 채소, 생선, 육류별로 도마칼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전부 색깔별로 다 구분을 하고, 붉은색은 뭐 육류라 하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분 표시를 전부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보통 조리장 벽면에다 붙여 놓는다든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곳이 잘 보여지는데 부착을 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절단기, 분쇄기도 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거를 일일이 절단기라든가 분쇄기와 같은 거 재료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세척 소독을 깨끗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칼, 도마, 절단기, 분쇄기는 사용한 후에 세척 및 소독 요령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라는 어떤 절차서가 있겠죠. 그죠? 절차서에 따라서 하고 세척이나 소독하여서 건조하고 보관한다. 처리가 끝난 재료는 냉장 깨끗한 용기에 담고 밀폐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즉시 조리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냉장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면은 조리 및 서빙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관리, 조리를 하고 할 적에는 사실 시간과 온도 관리의 그 어떤 그 원칙이 있겠는데, 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빙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키고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위생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과 온도 관리의 원리라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식품의 해동, 조리, 보존, 냉각, 재가열, 서빙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 동안 여러 차례 4에서 한 60도씨 정도의 위험 온도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품은 그것을 다룰 때마다 다른 식품과 접촉되든지 또 뭐 접촉 표면이 있든지 하면은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겠고, 그죠? 예를 든다면 직업자의 손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조리기구 등으로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은 신속하게 정식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해 식품은 위험 온도대에서 유지되는 전체 시간이 4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김밥을 판매할 때 4시간이 지나면은 바코드가 인식이 되지 않게끔 해서 판매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식품을 홀딩할 때는 뜨거운 식품은 뜨겁게, 찬 음식은 차게 유지함으로써 어떤 그 위험 온도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조리한 후에 배식 단계까지의 위생관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급식의 최종 단계인 배식 과정은 급식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조리실에서 급식 장소까지 운반은 반드시 뚜껑을 덮은 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배식대 음식을 보관할 때는 음식을 자주 저어서 전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해라. 음식뿐만 아니라 배식기구, 개인 식기도 뚜껑이 있고 소독된 용기에 담아서
급식 장소까지 운반하고 식기의 입에 닿는 부분은 절대로 손으로 잡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고 난 다음에 배식 단계까지의 위생관리입니다. 그 조리는 뭐 조리하기 위한 레시피에는 각 음식마다 조리시간과 조리식품 내부 온도에 대한 설명이 꼭히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리원들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책에 보면 한 뭐 6가지 정도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조리할 때는 뭐 안전을 위한 최소 내부 온도로 가열해야 되고, 그거는 아마도 여러분 표 9-1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식품 내부 온도를 열전상 뭐 온도계로 직접 측정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보니까 5도씨야가 아니라 마이너스 18도씨입니다. 이건 다른 게 잘못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